새 소리가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지 제주도에 와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론 다른 여러 나라에 갔을 때 군데군데마다 뭐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또 겨울이 닥치고 가을이 닥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서로의 찬스 시기에 제가 제주도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좀 들리시나요? 새소리. 자, 여기 서 있는 곳이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곳이네요. 붉은 오름입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로 정말 어떤 놀라게 하는 그런 자연 예술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시되어 있는 듯한, 꾸며놓은 듯한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의 자연입니다. 지금 이것은 연못이고요. 이게 또 걸어오는 동안에는 또 제주의 돌이 턱턱 이렇게 균형 잡혀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그것도 굉장히 뭐 누군가가 손을 대서 이렇게 세워놓긴 하겠지만은 깎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술적인 분위기에 작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입이기도 한데요. 붉은 오름 쪽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늘 2시간을 걸어야 돼서 제가 다른 오름을 갔다가 이곳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다음 기회에 오기로 했고요. 오늘은 한 1시간 코스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새소리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새소리, 그리고 나무, 연못, 돌, 이런 정말 이 붉은 오름만이 가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조금씩 찍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 연못이 여러분 계속 보셨죠? 굉장히 크고요. 일본에 또 와 있는 듯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에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또 일본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도 일본을 또 욕하기도 하고 그런 나라가 일본인데 참 일본의 만행은 오래전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웃이다. 그래서 같이 공생공존을 해야 되는데 이 정권에 와가지고 완전 이제 원수가 됐죠. 예. 그러면서도 이 정권의 대단합니다. 새소리가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에 많이 이렇게 여행을 저는 새소리 때문에 잠깐 멈췄습니다. 일본에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것은 사실 도쿄 뮤직 페스티벌 때 제가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네, 그때 우리나라 처음으로 은상, 실버 상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앨범을 CD로,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은 CD 이런 게 없을 때인데요. 83년도니까 그때 이렇게 앨범을 내면서 활동을 살짝 하면서 일본을 많이 다니게 됐죠. 그래서 많은 곳을 다니기도 했고 이미자 선배님과는 또 8개 도시를 돈 적도 있습니다. 화면 띄워 보내드리면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자료가 많지 않아요. 연예인 생활을 오래 했지만 별로 그렇게 연예인 생활을 썩 즐겨 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만 들고 그리고 이렇게 억지로 다녀야 되고 스케줄에 맞춰야 되고 요즘 애들은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저는 저하고 그렇게 특별히 잘 안 맞았던 게 연예인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이렇게 사람을 호응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억지 춘향하는 걸 싫어가지고 빨리 그만두기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 연못에 여기 또 이렇게 붕어, 금붕어 이렇게 또 띄워져 있고요. 저 안쪽으로도 굉장히 멋진 모습의 연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길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좀 보는데 이게 연못 같은 게 있으면 짧게 이렇게 살짝 있고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들어오는 과정이 엄청 길었습니다. 계속 이곳은 붉은 오름,
반대편 쪽으로 저 산이 보이는 쪽이 붉은 오름쪽인데요. 그 붉은 오름쪽까지 가려면은 약 2시간, 저처럼 이렇게 좀 떠들면서 뭐 촬영하면서 가면 3시간 정도 걸리고, 내려오는데 한 2시간 반, 한 5시간 반 정도 소요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다른 데 들렸다가 제가 왔기 때문에 간단한 코스로 여러분들 붉은 오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 연못 옆에 또 상잣성이라고요, 숲길이 있습니다. 상잣성 숲길, 거기도 상당히 걸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게,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짧게 붉은 오름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 한번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 설명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그림이지 않나요? 저도 드라마에서 여러 번 본 듯한, 영화에서 여러 번 본 듯한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곳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 말찻 오름이라고요. 사실 붉은 오름으로 들어왔는데 말찻 오름이라는 곳이 또 1시간을 올라가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스케줄상 중간 정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식을 알려드리고, 정말 멋진 모습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그에 비해 그 아들이다, 그 엄마의 그 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죠. 참, 대통령의 아들로 자기가 태어나서 정말 대통령으로 자녀로 사는 게 정말 재밌다, 사람 염장을 지르는 그런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안경 좀 끼겠습니다. 바로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네요. 정말 대단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왜 상을 받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머리가 나쁜가요? 제발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아들들 해외에 가서 좀 놀다가 오든가, 아니면 아무 짓 하지 말고 조용히 어딘가에 있어서 있다가 오든가, 이렇게 조용히 살면 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그나마도 화가 나더라도 들여다보겠지만은, 이 자식내미까지 이렇게 화를 내게 하니까 국민들이 이게 화터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살아가는데, 밥 먹는데, 그리고 뭐 어디 손을 닦는데, 뭐 하는데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 폭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할 때마다 본인은 미리미리 대통령 아들로 사니까 참 살만하다, 재밌다, 이런 이야기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약올르지 알랄랄랄랄랄 이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는 현대의 사람이며 자신감이 있고 내가 대통령 아들이라고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못할 거 뭐 없지 않죠. 당신이 그렇게 실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전 세계의 작품을 내서 한번 실력을 받아보고, 또는 대통령 아들이라는 그런 말 없이 실력을 인정받아서 돈을 탄다면 조금은 우리가 화가 나는데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기사 내용 중에 하나 우스운 게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배현진 씨가 문준용입니다. 대외비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했냐. 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녹취록에 문준용입니다, 그 얘기는 저 문재인 아들입니다, 이 얘기 아닌가요? 그랬더니 본인 얘기는 문준용을 누가 아냐. 문재인은 알지만 문준용을 누가 아냐. 이게 말 같지도 않는, 이 가족들이 전부 내로남불, 그 이 정권이 바로 지금 이 정권의 우두머리가 문재인이다 보니까 전부 그 간신 패거리들까지도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저 지네가 하는 것은 사악한 짓이라도 다 옳은 일이고, 그리고 검찰까지도 마지막 자기가 이제 테러를 모든 것을 끝내고 나갈 때, 나는 깜빵 갈 일이 없다, 다 바꿔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놨기 때문에 내 걱정은 없다, 이렇게 떠들고 있지요. 그게 문재인이고, 그의 아들은 내가
문 대통령 아들인지 누가 아냐? 내가 문준용이라고 했다고 누가 아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문준용은 대통령 아들인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연예인 시절에 한참 날렸던 저도 다 잊어버렸지만 문준용이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대통령 아들로서 뭘 한 게 아니고 뭘 탄 게 아니고 실력으로 탔다. 과연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당신의 애비가 끝나고 나서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과연 똑같이 인정받고 그런 포상금을 탈 수 있을까?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한번 생각해 봤니? 정말 이게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입맛이 없습니다, 요즘. 그러면서 뻑하면 나와가지고 요즘은 또 무슨 타임 뭐 이렇게 나와서는 또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얘기보다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똑똑하다, 뭔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 정말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사람인지 정말 뭐 오래전부터 의심은 했지만 마지막 끝까지 이제 9개월 정도 넘게 남겨놓고 끝까지 저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타임이라는 데에서는 김정은은 장성택이라는 자기 친척 그리고 자기 형 김정남이죠. 다 죽인 잔인한 자다. 이렇게 매겼습니다. 정말 이 아들과 그에 비해 그 아들 정말 이거 아직 9개월 남았네요. 빨리 누가 되든 빨리 이 매스컴 플레이를 장악을 빨리 다른 우리 야당 쪽에서 해서 이것들을 빨리 묶어놔야 되지 않을까,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말 대단히 쇼를 잘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혀놓고도 지금 지는 더 돈을 논아줘가지고 다음 정권에도 투표에 50%, 한 5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금 안 내고 돈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돈 주면 다 찍는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 대통령 정권을 다음 정권을 지들이 못 잡게 된다면 그 정권의 반 이상 찍은 사람들 또는 30% 이상 찍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내 돈 받아먹고 다 좋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데 너희들도 일조했잖아. 너희들도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국민이잖아. 너희들이 좋다고 돈 받아먹으면서 도장 찍었잖아. 이렇게 할 인간이라는 거. 자기 잘못은 아직까지도 한 개도 없다라는 거. 아들도 또한 내가 대통령 아들인 거 누가 아냐. 나는 문준용일 뿐이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돈 2번, 3번 6,900만 원 마지막까지 다 타먹고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상 다 받은 다음에 대통령 아버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라에서 준 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화랑에서 딱 그림 그리고 뭐 자기가 무슨 박남준입니까? 무슨 뭐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있는 동안 유명세 다 타고 유명하게 돼가지고 나는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상까지 탄 유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이렇게 뭐 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계속해서 미술 그리면서 이렇게 모자 되고 영웅 되고 유명인 이미 됐죠. 유명인 된 것으로 살아가겠다. 아주 철면 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의 엄마, 그 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김정숙에 대해서는 꼬집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의 딸 사위까지도 정말 내로남불, 자기들이 부동산 팔고 세금 안 내고 이런 거는 아무 죄가 없고 국민이 하는 것은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 그리고 이 간신 패거들이 뭐 장관이니 차관이니 청와대에 있는 것들 전부 무슨 뭐 부동산 투기로 60몇 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50몇 억을 대출을 받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놈들이 무슨 부정부패 무슨 뭐 이런 것을 갖다 가려내는 뭐 어떠고 어떤 놈이라고 그런 직위를 맡고 있는 청와대 뭐라고 머시긴이라고 정말 이런 놈들을 갖다가 자리를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만큼 자기네들이 구린 게 많기 때문에 구린 놈들을 데려다가 앉혀야 그 구린 놈이 구린 일을 한 거를 숨겨주면서 부려먹어야
우리 나쁜 거 얘기한 거 너보다 낫잖아. 넌 더한 새끼잖아. 이렇게 구린 놈들을 데려다가 놔야 지들끼리 같이 공생공존하는, 지들끼리 잘 사는 그런 북한 나라의 인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북한은 지들끼리만 잘 살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그 시민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말 처참하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는 놈들은 누굽니까? 김정은을 비롯해 그 밑에 따까리들. 그런 것들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이 모양, 이 꼴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을 전부 데려다가 쓰레기 짓하게 놔두고, 그 다음에 지들 쓰레기 짓하는 것은 같이 먹고 살자. 왜? 요만큼 우리끼리, 식구끼리. 그리고 대중들에게는 억압, 쇼, 조작. 그리고 꽁돈 20만 원, 30만 원 주면 다 박수치고 좋아한다. 그것을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게 이 정권의 내로남불 인간이라는 것이죠. 아, 정말 여러분, 문재인과 문준용, 김정수, 문다혜까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마지막까지 7월까지 저 모양 저 꼴을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버지가 대통령인 것을 즐기고 있다. 재미있다. 국민의 마음은 썩어 뭉그러지는데 즐겁다. 차, 정말 해도 너무하고요. 대통령이란 자체가 아들 특혜 논란에도 문학의 특별 지원 강조하면서 문 32조를 뿌리겠다? 완전히 돌아도 한참 도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식들이 뭐 댓글에다가 뭐 문재인 반말로 얘기한다, 뭐 문재인한테 뭐 이런다, 뭐라 확 그냥 한 번만 더 들어와서 댓글 갈면 전부 그 아이디 같은 거 다 코딩해가지고 아주 쑤셔서 그냥 오픈을 해버려. 방미 TV에서 쫙 깔아가지고. 다시는 그런 것들은 들어와서 보지 말고 니네 좋아하는 댓글에서 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요. 좌파 우파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잘못된 나라의 정책, 그리고 이 정권의 문제점,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지네들끼리 해먹는 내로남불, 이 썩은 뿌리들을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그의 애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붉은 오름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준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애비까지 합쳐서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